최근 언론과 일부 야당에서는 검찰, 사법, 언론, 금융, 관료 개혁 등 사회제도 개혁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 지지율을 흔들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검찰 개혁, 혹시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선거에서의 유권자 판단은 정치적 레토릭보다는 생활 체감 경제와 정책 성과에 훨씬 민감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40% 미만인데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약 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 지지율이 함께 반등한다는 경제 지지율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코스피는 연내 4천선을 회복하며 최근 종가 기준 4,07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약 13%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투자자와 국민의 경제 심리 개선을 보여주는 지표로 하겠습니다. OECD 자료에서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상반기 기준 3.2%를 기록했습니다. 와, 1%도 안 되고 나아가서 마이너스도 예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엊그제인데 3.2%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 내외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안정은 유권자들이 생활이 안정된다라고 느끼는 핵심 요인입니다. 선거에서 집권 세력에게 당연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주택시장과 부동산 가격 또한 선거와 유권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3.1% 상승, 전세 가격은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안정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를 볼까요? 서울 주택 가격 연평균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유권자 불만과 집권당 지지율 하락, 이것이 마치 정비례를 이루며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안정적 주택 가격은 개혁 추진과 선거 지지율 사이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검찰, 사법, 언론, 금융, 관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 자료는 아직 장기적인 영향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론조사와 언론 분석에서 일부 반발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5년 9월 조사에 따르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한다 응답은 45%, 반대한다는 32%로 집계됐습니다. 언론 개혁과 관료 개혁 역시 찬성 40에서 50, 반대 25에서 3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분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혁 논란이 경제 안정과 정책 성과가 함께 할 경우, 동반될 경우, 개혁과 경제 성장이 동반될 경우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선거 직전에 경제 및 자산시장 안정성이 높으면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향 곡선을 그으면 사회개혁에 대한 논란, 피로도, 이것은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경제가 불안정할 때, 집값이 뛰고 주가가 떨어질 때 개혁 논란이 표심 이탈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데 경제 성과에 대한 비판만 하자니 좀 없어 보이고 개혁에 대한 피로도를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언론과 야당이 개혁을 부정적 프레임으로 호도하면서 여론을 흔들려 해도 실증 자료와 통계를 보면 생활경제와 실사구시 정책 성과가
정부 지지의 핵심 요인임이 명확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신뢰를 확보하고 선거에서도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여파를 미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레토릭에 흔들리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눈입니다. 개혁과 민생 경제, 개혁과 민생 경제가 함께할 때 국민 신망과 정책 효과는 선거 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중도층 타령, 민심 위반 타령으로 사회개혁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 결국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필패의 공식이죠. 개혁할 거 다 하고 민생 제대로 챙기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면서 선거를 볼모로 언론과 야당, 검찰이 현 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휘둘리지 말고요. 진도 나가면 됩니다. 할 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처럼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